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8일 아침 쫓긴 한보정론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작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김건희 팬카페 많이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 방송을 보고 이 김건희 이 팬카페, 그러니까 건사랑이죠, 여기에 가입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 이런 분들이 좀 몇 분 있어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광고 방송을 한 이후로 7만 1,000명에서 7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보도에 보면 3월 4일 5일 날 사전 투표가 있는데 김건희 대표도 윤석열 후보와 함께 투표를 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전에도 이때 어떤 공식적인 활동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한다는 보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대표가 일단 후보 부인으로서의 활동을 크든 작든 하게 될 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팬카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 방송 설명란에 제목 바로 밑에요, 설명란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의 커뮤니티에도 링크가 걸려 있어요. 링크 딱 한 번만 누르시면요, 바로 동의만 누르면 가입이 돼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꼭 좀 가입하셔서 정권 교체의 열기를 말하자면 널리 전파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날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리얼미터하고 그 다음에 KSOI의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매우 새로운 시도 중에 하나가 KSOI에서요, ARS 여론조사하고 하나는 이제 면적 여론조사를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자, 이게 꼼수인 것 같아요. 이거 뭐 이해할 수가 없어. 자, 어마어마한 꼼수와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43.8대 36.1이 면접을 통해서 나온 이재명 후보의 우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이죠, 지금 이재명 후보, 제가 이미 보내드린 바 있는데, 최근에 모든 언론에서요, 남욱 변호사와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최근에 작년 가을에 기고를 해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진술 내용 중에 하나는, 남욱 변호사가 좀 일찍 들어왔더라면 이재명 후보가 아니 되고 다른 후보가 됐을 것이다, 이러한 진술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미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오늘 이제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그것 플러스 알파, 바로 뭐냐, 이 김만배한테 받은 돈 중에 일부 약 3억 6천만 원 정도가 유동규를 통해서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장 재선 운동에 재선거 운동 때 선거장으로 쓰였을 것이다 라는 진술을 남욱 변호사가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이 파장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얘기한 이 두 마디만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이게 지금 여론조사 대상으로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 즉 후보라는 것 자체가 참 불행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요, 지금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요, 이재명 이 후보가 얘기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현직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하한 이 내용과 관련된 기사를요, 본인의 맞으면 SNS에 올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열받으면 SNS에 올렸겠어요? 트위터 계정에 올렸어요. 이러한 중요한 뉴스를 여러분들께 일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말이죠, 우선 이것도 이 꼼수 중에 하나인데요, 정부가 뭐 3월 1일이니까 뭐 내달 1일이 바로 내일 아니에요? 3월 1일부터 기존 방역 패스 일시 중단한다 밝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이라든가 카페, 이런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 지금까지는 꼭 이 QR코드를 찍어야 되는데 그걸 찍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닐 때 참 우리도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지금 거의 우리 국민들이 3차 접종이 다 끝났는데 이 일괄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정치 방역 차원에서 하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탈원전 문제 이거 완전히 다 폐쇄해버리겠다, 이게 우리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잖아요. 그리고 이 과학 방역이 아닌 정치 방역, 이거 전면 개편하겠다, 이것도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에요. 이게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이거를 다 채가지고 지금 전해철이가 채가가지고, 전해철 행안부장이잖아요. 행안부 장관. 전해철 장관이 이걸 채가서 내일부터 없애버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탈원전 주제, 그래서 뭐 신한울, 신고리 이거 빨리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하라 이렇게 하고 나섰어요. 이 얘기만 보더라도 얼마나 뒤로 밀리면 급격히 이런 꼼수를 쓰는지.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진정성이 없고 이거는 그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행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러한 아이디어, 이러한 공약을 낸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밀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오늘은요, 강원도 지역을 지금 현재 유세를 하고 있어요. 동해, 강릉, 속초, 홍천, 춘천 지역에서 오늘 지금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하면요, 충청의 아들이고, 강원도는 어머니, 즉 외갓집이 있는 데가 강원도예요. 그래서 이 강원 지역에서의 유권자 여러분들 뭐 꼭 지역주의라기보다는 강원 지역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는, 그리고 강원 지역이라고 하면 특성이 전통적으로 우리 안보의 말하자면 최전선이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한테 이런 그야말로 강원도민 여러분들께서 이 이재명 후보의 안보 정말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유세에 적극적으로 홍해해 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리얼미터 하고요, 그 다음에 KSOI인데,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오마이뉴스가 통상적으로 월요일 날 하는데, 이번에는 더 팩트 의뢰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26일하고 27일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섭니다. 5% 정도 앞서요. 46.1대 41.0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0.5가 올라갔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1.7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편차는 최근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6.3에서 5.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1%가 올라가서 7.9%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딱 나와 있고, 이 당선 가능성을 보면 말이죠, 당선 가능성 윤석열 후보가 훨씬 높아요. 48.7대 44.5, 4.2가 높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정당 지지도는 이 민주당이 40.4, 국민의힘이 38. 이거 이상해요. 어떻게 민주당이 높죠? 열악한
그 다음에 이제 KSOI 여론조사인데요. KSOI는 여러분들 이미 지난주에 이 여론조사 이거 가짜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에서 말하자면 그 이유를 분석했어요. 바로 인구별 가중치, 즉 호남 인구의 가중치를 높여가지고 호남 쪽 비율이 많이 배정되게 해서 이 논란을 야기한, 그러니까 뭐 한 30여 개의 여론조사 기관 중에 유일하게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많이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데가 바로 KSOI예요. 이 KSOI가 이제 오늘은 어떤 꼼수를 벌였느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국민의힘한테 얻어맞았잖아요. 이거 가짜야. 이런 의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이재명이가 높아. 내 말이 맞아. 이걸 주장하려고 이번에는 조사 기법을 두 가지를 동원했어요. 하나는 ARS고요. 다른 하나는 전화 면접입니다. 통상적으로 전화 면접이 이재명에게 우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ARS는 왜냐하면 보수들이 좀 더 많이 응답을 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온다. 이게 일반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론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ARS만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화 면접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전화 면접하고 ARS하고 차이가 확 납니다. ARS 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1.8이 높습니다. 45대 43.2. 그리고 안철수는 5.9. 그리고 심상정에는 1.5예요. 그런데 전화 면접을 하면요. 이게 뒤집어져요. 윤석열이가요. 36.1 밖에 되지 않고 이재명이는 43.8. 그래서 어느 정도나 이게 차이가 나느냐. 7.7% 차이가 나. 야 이거 그러니까요. 전화 면접 조사하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5에서 36.1로 9%나 쫙 빠져.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전화 면접 보니까 당신 누구를 지지해? 아 윤석열 이재명? 아니 이재명 지지하신다고요? 잘못 알은 척하고 이렇게 면접원이 유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다른 글로벌 리서치였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면접 조사원이 실제로 윤석열 예를 들어서 지지한다 했는데 기록할 때는 또 이재명이가 지지한 걸로 또 오기를 해. 그래서 3천만 원 벌금 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화 면접은 임의로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이 ARS에 비해서 훨씬 더 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요 43.2나 43.8, ARS는 면접에도 똑같이 나와.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면접으로 가니까요 9%나 싹 빠져버려. 이 얘기는 결국 아예 면접에 응대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화 면접원이 조금 공작적인 질문을 하거나 이 두 가능성밖에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어떻게 9%나 빠져요. 이게 바로 조작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요 이제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니까 ARS에서 물어봤을 때는 48.2대 44.7. 그래서 약 한 3.5% 정도가 높아요. 그런데 면접 여론조사를 보면요. 또 이재명이가 높아. 46.5대 46.2. 야, 이거 KSOI가요. 속된 말로 짱구를 쓴 거예요. 야, 이거 이재명이 지난주에 높다 했더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당신들 인구 가중치 이거 조작한 거지. 딱 이렇게 반론이 들으니까 아예 이번에는요. 면접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참 참고하십시오. 예.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즘 여론조사 발표할 적에는 제 느낌으로 여러 가지 숫자를 가지고요. 그냥 일방적인 감정적 평가가 아니라 숫자를 가지고 또 다른 여론조사와 대비하면서 이 왜곡 조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께서요. 이게 어느 정도 가짜인지 아닌지 나름대로 다 판단하시겠지만은, 예.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지금 현재 안철수, 그 다음에 윤석열, 이 두 후보의 단일화가 굉장히 물 같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여러 이제 보도에서 저도 이제 간간히 짚어드렸는데요. 조선일보에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많이 정리를 해서, 지금 취재를 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우선 이 공동 운영과 관련돼서, 즉 인수위부터 공동 운영한다 내용의 합의 문서까지 썼다라고는 제도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의한 내용에 좀 더 구체적으로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우선 단일화할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죠? 이 집권에 성공하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공동으로 인수위를 운영한다. 그리고 조각에서부터 국민의당 인사가 내각에 참여한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합당을 추진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의 일치를 봤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양당이 합당을 하고 내년 당대표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설 경우에도 대서로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에 도전하면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정치사회 개혁의 의지와 과학경제 강국의 해안을 담는다는 것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합의문에, 그래서 이 안철수 말하자면 가치연대를 규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후보 단일화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비전을 공유하는 가치연대를 추진한다 이런 데 있어서도 이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장재원 의원이 언론에 조선일보에 밝힌 바에 따르면 양측이 대통령직 인수위를 공동 운영하는 것이 향후 공동정부 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인수위부터 함께 국정 운영의 큰 틀을 논의하자고 했고, 윤 후보도 흔쾌히 수용했다. 그리고 공동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합의된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양측은 그 부분에서 엇갈린 게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이 합의된 정책을 논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엇박자가 많이 난 것으로 지금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수위부터 정책 부분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다. 이렇게 장재원 의원이 조선일보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 회복을 통한 국가 정상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과학과 실용에 바탕을 둔 부민 강국을 내세운 만큼 두 후보의 가치연합, 나아가 합당을 통한 통합을 합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이 가치연대까지 갔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남은 가능성이 만약 1이라고 본다면 1이 100이 될 수 있도록 양 후보 측에서 결단을 해달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를 쭉 보면 어느 여론조사든지 간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예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40%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4배 정도가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러죠? 당선 가능성, 지지도 이 모든 면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사자 구도에서도 거의 확정적으로 이기는 게 대추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여론의 큰 흐름을 이 안철수 후보도 명심하고 단일화에 좀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권에 말하자면 안철수 러브콜이 단순한 러브콜이 아니라 상당한 밀도 있는 공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여당 지금 굉장히 위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정치 개혁 아니다라는 이름으로 이 포장을 해서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런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의원 추천해가지고 바로 당론으로 채택했어요. 자, 근데 이 당론과 관련해서 과거 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견이 많아가지고요. 이게 당론 채택이 안 됐던 건데 하루아침에 그냥 한두 시간 안에 바로 자동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당론 채택을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국민통합정치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그다음에 국민통합정부 실천, 그다음에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 4년 중인제 개선, 결선투표제 조입 이런 얘기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또 오늘 이거를 갖다가 정치개혁이 이러한 정치개혁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함께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이게 이제 외형적으로 드러난 러브콜이고요. 외형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내면적으로 비공개리에 극비리에 안철수 후보나 김동연 이런 심상정 그야말로 이 포섭을 위한 공작이 진행이 안 되면서 이렇게 외형적인 정책 방안만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렇게 하수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교활하고 교활한 지금 장난질을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화 카드를 아낌없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그리고 이러한 정치 개혁안에 관해서 지금 이제 취재하면서도요. 겉으로는 상당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정말 도와주는다. 이런 말이 떠돌 정도로 지금 흥분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당의 이런 정치 개혁안과 관련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전혀 없다. 그저 말과 하품만 난무한 하나만한 맹탕 의혹이다. 맹탕 의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치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처럼 비리와 특혜 원룩진 범죄 사건의 실체를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것에서부터 정치 개혁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야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두 곡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드미토로 모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요. 이 코리아 헤럴드 영자지죠. 이 코리아 헤럴드에 나와 있는 이 우크라이나 현직 대통령을 비판한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국제 온라인에서의 반발과 비판 그리고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비판적 동향 모든 것을 코리아 타임즈가 다 영자지에 실었어요. 그리고 진중훈 교수의 비판, 그야말로 당신도 인간입니까? 이러한 내용.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 페북에 나와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무지의 소산이다. 정말 대신 사과한다.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코리아 타임즈가 실었습니다. 이 기사를요, 우크라이나 대사가 트위터 계정에 공유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가 공유하고 있다는 이 하나가 얼마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망신스럽게 하고 있는지 알긴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상호 의원이 오늘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가지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여러 가지 미숙하다고 하는 점 이거는 사실 아니냐 이렇게 또다시 발언을 했어요. 많은 논란을 또 야기할 것이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이러한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가설적으로 그럴 가능성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해외 토픽감이에요. 예, 이거 하나 때문에요. 외교가 되질 않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이는요. 정말 물러나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곡지만 더 말씀드리면 남욱 변호사의 진술 내용. 이미 정영학 회계사의 이 회계 녹취록을 통해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된 바 있는데 유동규가 말이죠. 김만배한테 받았던 돈 중에서 약 3억 5천만 원 정도, 3억 6천만 원 정도는 이재명 대선운동의 재선운동, 2014년도 재선운동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추가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도된 내용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러 번 이제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진술한 내용들이에요. 우선 2013년도 4월 30일자 녹취록이에요. 남욱 변호사가 이 정영학 회계사한테 유동규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전하는 유동규의 발언입니다. 시장님 재선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서로 상의해서 조율하자. 죽을 때까지 너하고 나 이제 한 몸 아니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3개월 후인 2013년도 7월 25일자 녹취록에는요. 이 유동규가 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알아서 짜서 완판만 얘기해줘라. 시장님한테 내가 보고할 테니까. 대장동은 내가 즉 남욱 변호사가 마음대로 해. 그냥 하고 돈이나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 발언을 한 내용이 지금 녹취록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014년도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이 김만배한테 3억 6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유동규가. 이 진술도 검찰에서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 지난 11월 달 검찰 조사에서 남욱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은 뭐냐면요. 김만배가 3억 6천만 원. 이게 이제 김만배 씨가 12억 원을 뭐냐면 당시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그러니까 이 박용수 특검의 친척이죠. 분양대행업체로부터 12억 원을 돌려받아가지고 그중에 3억 6천만 원을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준 것으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유동규가 3억 6천만 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시기상으로 이재명 시장이 재선 선거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또 작년 10월 22일 검찰 조사에서는요, 이 정진상이하고 그 다음에 김만배, 유동규 이 친분 관계를 언급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국 일찍 들어왔으면 후보가 바뀔 수 있겠네요. 이러한 또 진술을 하게 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요, 이 선대본부에서는 이러한 3억 6천만 원의 용죄에 대해서 남우이가 진술한 거 사실 무근이다 밝히고 있지만 이게 사실 무근일 가능성이 있겠어요? 남우이가 바보니까 변호사인데. 자, 그리고요, 검찰에서는 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 그래서 공소장에서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거 봐주려고 한 것이죠. 예, 만약에 엇갈린다 그러면 제대로 진술을 똑바르게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이 3억 6천만 원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운동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암묵 진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빼박 증거예요. 빼박 증거. 이거 뭐 이 이재명의 비리 의혹은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거 뭐 쌓이고 쌓여요. 예. 자, 이상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저렇게 안보 종론 80만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사라 팬카페 제 방송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꼭 가입해 주셔서 오늘 중으로 8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제 하루 반 사이에요, 한 5천 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8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꼭 좀 도와주시고 김건희 이 건사랑 팬카페가 그야말로 이 새로운 그야말로 이 보수 정치인 부인들의 팬카페로서는 대표 이 팬카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